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격 프라이스는 우리가 Y, 여기 뭐 페이퍼에는 Y하고 R까지 썼지만 당분간 제가 여기 R은 뭐예요? 서프레스 할게요. 그래서 베이타 M Y 곱하기 Y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지금 그 Y의 뭐예요? 평균값 요거를 제로. 사실 뭐 y의 평균값이라기보다는 x의 평균값을 제로로 둔 거죠. x는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0하고 분산이 r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y는 x 플러스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 엡실론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뭡니까? q는 이 variance of epsilon의 역수인데 이게 지금 랜덤인데 아무런 디스트리뷰션을 사실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뭐 몇 가지의 조건들을 impose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impose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그래프는 가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뭔가 이제 폼이 하나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전에 그 제가 그 슈바라남 이 사람이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한 것도 그 Q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가격에 대한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은 이 리절트를 그 포멀하게 디라이브는 못하고 그냥 이그젠플로 이렇게 그래프를 쭉 몇 개 그린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example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example이라고 하면서 여기다 그냥 그래프만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example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example은 단점이 있죠. 이게 얼마나 제너럴한 리절트냐. 우리가 적어도 theoretical work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이건 항상 이렇다. 항상 이렇다. 근데 그 슈바라난 페이퍼에서는 그 얘기까지 못했죠. 사실 킴 앤 페 이 페이퍼에서는 그 첫 번째 파트는 슈바라난 페이퍼 리절트를 좀 더 그 정교화하고 우리가 그거를 포멀하게 보여주고 또 익스텐드도 좀 하고 이런 쪽의 그 파트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디스클로저 문제로 갈 거예요. 슈바라남 이 페이퍼에서는 디스클로저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만약에 시그널에 대한 퀄리티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스가 어떻게 리액션 할 거냐, 어떻게 프라이스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룬 거지만 디스클로저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킴앤펜은 이 슈바라난 페이퍼보다 그 디스클로저 문제를 더 다루니까 더 나간 거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if Q is known, Q가 known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타 곱하기 Y겠죠. 그죠? 뭐, 이 Q가 알려져 있으니까 베타도 알려져 있을 거고, 베타가 알려져 있으면 기대값 취할 거 없으니까, 프라이스는 P 곱하기 Y잖아요. 그죠? 근데 베타는 아까 뭐였어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상수. 그러면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뭐. 그죠?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45도 각도보다는 이제 좀 플랫하겠죠? 이게 베타 곱하기 Y인 직선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베레키아하고 이 다이 페이퍼에서 로우 엔드 풀링이 일어난다. 즉 이 아래쪽에는 전부 디스클로저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나오게끔 하는 큰 결과가 뭐냐면 이 모델에서 PY가 항상 increasing in Y, 즉 Y가 증가하면 PY가 항상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그널이 점점 높아지면 프라이스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때 베이타 타임즈 Y 플러스 1 마이너스 베이타 세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세타가 제로니까 뭐 이쪽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요거만 남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Y가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은 높아지니까 디스클로즈 할 거고 Y가 떨어지면 프라이스가 계속 리니얼리 감소하니까 디스클로즈 안 할 것.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놈의 이 베타가 언노운이어가지고 인퍼했는데 그 인퍼한 결과가 여러분들 Y가 점점 극단적인 값으로 나갈수록 베타 값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일단 리니어하지는 않죠. Y 곱하기 예전에는 그냥 이 상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리니어한데 지금 Y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어떤 꼴이에요? 지금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이렇게 벨 쉐이프를 가진 꼴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리니어하지는 않겠죠. 리니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휴즈패에서 얘기할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Y가 가령 굉장히 극단적인 값을 갖는다고 해봐요. 가령 굉장히 높은 값을 갖는다고 해봅시다. 자, Y가 뭐였어요? X 플러스 엡실론 이거였잖아요. 근데 X에 대해서는 지금 X의 variance, R이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수를 우리가 지금 픽스되어 있는 걸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Y를 통해서 엡실론의 variance, 뭐 Q, variance의 역수죠. Q를 인퍼하는데 Y가 극단적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면 지금 Y의 분산은 X의 분산하고 엡실론의 분산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X의 분산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Y가 극단적으로 갔다면 결국 엡실론의 분산이 훨씬 커질 거다. 즉 Q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인퍼런스를 할 수밖에 없고 Q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는 베타가 전반적으로 베타는 Q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베타가 굉장히 작아지는 걸로 인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Y가 점점 커질수록 베타는 점점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Y 값이 커지면 여기 있는 애는 점점 커지는데 이 베타 얘는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Y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키맨 페이퍼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뭐 적절한 조건이 요거는 이제 이 베타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베타에 지금 요 익스프레션을 보시면 분자에는 한번 미분한 게 나와 있고 요 분모에는 베타 M 나누기 Y 이게 뭐예요? 우리 탄력성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elasticity. 그죠?
그러니까 베타 m의 이 기울기, 이 y에 대해서 이 미분한 기울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탄력성. 우리 왜 디맨드 커브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각 점에서의 탄력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분 심지어 리니어 디맨드인 경우에도 탄력성이 각 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이 탄력성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우리 아까 y가 증가할 때 이 y 값을 이렇게 놓으면 베타 m의 값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타 m의 일라스티시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또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E라는 이 일라스티시티가 굉장히 네거티브, 가령 여기 이렇게 보면 뭐 네거티브 뭐 얼마가 되겠죠. 이 값이 네거티브로 굉장히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베타 m 디바이드 E라는 건 어떻게 디파인 돼 있냐 거냐면 베타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y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의 탄력성하고 똑같아요. 베타의 변화가 y의 변화가 그 베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베타 m이라는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y는 말하자면 저거예요. 뭐 future cash flow에 대한 거니까 뭐 화폐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근데 베타는 그냥 우리가 어떤 펑션의 코에피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단위가 달라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unit free measurement of sensitivity가 elasticity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define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아까 여기서 포지티브 슬로프를 가지고 양수인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럼 y가 점점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q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프라이스는 py는 지금 베이타 m 곱하기 y인데 y가 무한대로 가면 이 y는 무한히 커지고 이 베타 m이라는 건 지금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더 빨리 어떤 0 또는 인피니티에 컨버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우리가 지금 그 가정하고 있는 게 X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익스포넨셜리 컨버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베타가 0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베타 m이 0으로 가는 속도가. 베타 m이 0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프라이스가 지금 y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위로 점점 가려는데 베타는 이 밑으로 지금 점점 내려 꺼지려고 하는 포스가 있는데 두 개의 포스가 넷 이펙트로 보면 베타의 이펙트가 훨씬 강해서 이거 결국 어디로 가느냐? 프라이스가 0으로 컨버지해 가요. 0이 뭐였어요? expected value of x.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때의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prior mean. 인투이션은 뭐예요? y가 너무 좋으면 야 이거 진짜 맞아? 이럴 수 있어? 영어로 얘기하면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아서 난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그널 Y라는 게 결국 두 가지의 정보를 사실 전해주고 있어요. Y가 만약에 disclose 됐다면 이 disclose 되는 거는 일단 X에 대한 정보를 좀 주죠. 왜냐하면 Y equal X 플러스 엡실론이니까. Y는 X에 대한 정보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엡실론을 결정하는 노이즈를 결정하는 베리언스에 관한 이 시그널 퀄리티의 정보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페이퍼에서 dual role of disclosure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그널이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까 혼돈을 막기 위해서 휴스 패에서는 private information이 베타 그 자체였어요. 그죠? 그리고 Y는 항상 disclose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Y는 항상 disclose 되고 Y를 통해서 이 베타를 뭐 인포하면 인포하는 거죠. 근데 베타가 탁 disclose 돼버리면 베타 M을 아는 것보다는 베타 그 자체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타 M은 사실 disclose가 바로 되고 나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건 지금 휴즈 앤 패에서 얘기고 그 다음에 힘 패에서는 베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예 없기 때문에 베타를 디스클로즈 할 수가 없고 Y의 디스클로즈를 통해서 X도 인포하고 노이즈의 양도 인포해야 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가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네거티브가 되면 이 프라이스가 결국 다시 0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 0의 근방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프라이스가 항상 포지티브 슬로프를 가져야 되고 항상 얘는 이제 뭐 많이 커지면 모르지만 0 근방에서는 포지티브 슬로프를 갖는데 in the limit 이쪽에서는 이게 0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0으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놈의 프라이스는 올라가다가 어디서는 한 번은 꺾여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이쪽에 지금 다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Y가 무한히 커지면 결국은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프라이스가 이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0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한번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프는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 번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 번은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로컬 맥스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보기 싫고 어널리시스 하는데도 뭐 힘들고 그러니까 얘를 좀 스무드하게 이렇게 감소해서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쓴 게 뭐냐면 그 조건들을 적어 놓은 게 뭐 여기 어디 C2라고 했던 뭐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떨어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그래프 아까 제가 이 위에 베타 그래프가 gamma라고 말씀드렸죠. 딴 그래프들도 지금 다 gamma 이 Q에 대해서 gamma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있는 건데 gamma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2라는 조건이 성립해서 이렇게 쭉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는 로컬 맥스를 하나 가지고 Y가 음수일 경우에는 로컬 미니멈을 하나만 갖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여기까지 다 지금 쫓아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생각해 보세요. Q가 알려져 있거나 그래서 베타가 known이면 아까 마켓 프라이스가 어떻게 됐어요? 베이라 곱하기 Y 해가지고 이런 직선이었잖아요. 만약에 Q나 베타가 known이면 근데 지금 unknown 그랬더니 야 끝까지 못 올라가 끝까지 못 내려가
올라가야 돼. 너는 내려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잖아요. 이게 뭐다? Price when Y is disclosed. 아마 엠피리칼 하시는 분들은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야, 이게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그널이 굉장히 좋은데 마켓 프라이스가 줄어들어. 그렇죠? 시그널이 굉장히 좋은데 마켓 프라이스가 줄어들어. 시그널이 굉장히 나쁜데 점점 나빠지는데 마켓 프라이스는 증가해. 여기가 지금 미니멈입니다. 일로 갈수록 프라이스는 시그널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마켓 프라이스는 외려 증가하고 있죠. 인투이션은 뭐예요? 아, 이게 어떤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있다 이거예요. 그 시그널에. 그래서 난 저 시그널 못 믿겠다. 아니, 좋기는 좋은데 too good to believe. 이걸 믿기에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 Q의 디스트리뷰션이 0으로 가버리면 베타는 0으로 가겠죠. 그죠? 베타에 대해서 인퍼런스도. Q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Q가 굉장히 Q를 인포한 게 낮으면 베타를 인포한 것도 0으로 가요. 그러면 아까 프라이스가 베타 M 곱하기 Y인데 이 베타 M이 0으로 컨버지 해버리면 Y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곱하기 Y가 늘어나도 이 0으로 더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라이스는 0으로 간다. 제로 프라이스가 뭐예요? X에 대한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평균값이죠. 그 시그널이 너무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다는 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이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디스클로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페이퍼 2개 하려고 그랬는데 뭐 2개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제가 그 엠피리컬 스터디 페이퍼에서 따온 건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프라이스가 지금 theoretical한 모델이니까 지금 Y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게 리니어하지도 않고 그죠? 리니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non-linear, 리니어하지도 않고 모노토닉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정한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 시그널이 점점 좋아지는데 가격이 내려가고 이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시그널이 더 나빠지는데 가격은 외려 올라가고 이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냐? Yes. 페이퍼들이 꽤 있어요. 엠피리컬리 봤더니 마켓 리액션이 이게 반드시 시그널이 좋아진다고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시그널이 나빠진다고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페이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제가 이건 페이퍼인데 여러분들 어디다 써놨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그 페이퍼들인 것 같은데 여기다 푸트노트에다가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엠피리컬 서포트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클로저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Y가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고 평균은 뭐 0이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증가하는 어떤 값이 있고 이게 PY였고 우리 이거 PN은 어떤
디스클로저 안 했을 때 어떤 값, 그러면 이건 상수일 거 아니에요. 컨스턴트. 그래서 그 컨스턴트 값을 가령 요거를 PN이라고 하면, 자, 이쪽에는 디스클로저 했을 때 프라이스가 더 높아. 여기는 디스클로저 했을 때 프라이스가 더 낮아. 그러니까 여기가 둘이 만나는 점을 Y star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밑에가 전부 no disclosure 셋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on disclosure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어떤 Y star까지 이렇게 한 게 나이 영권 아니면은 뭐 베레키아 이렇게 페이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그널 퀄리티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프라이스가 됐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거 떨어지고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Y. 자, 그러면 이게 지금 PY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N은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디스클로저를 안 했고 디스클로저 안 했으니까 감춰진 시그널에 대한 기대값.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뭐가 감춰져 있는지 모르니까 no disclosure set 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no disclosure set 안에 뭐 어떤 시그널이 감춰져 있겠죠. 그러면 그 감춰진 시그널이 만약 disclosed 됐다면 이 PY라는 거는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Y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이라 M, Y 곱하기 Y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no disclosure set이 뭐 가령 여기서부터 no disclosure set이 뭐 어떤 부분에 있다면 그때 각각 PY를 구한 다음에 그 PY를 평균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디스클로저 안 했을 때의 이거 이거 왜 셀렉트가 안 되지? 이제 된다. 디스클로저 안 했을 때 값은 뭐냐면 지금 요 price y 요거는 뭐냐면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y인데 요게 future cash flow인데 그게 지금 y가 뭘 감추고 있는지 모르니까 no disclosure set 안에 있는 y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기대값 구할 때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들은 지금 원래 x가 expected value of x 이 평균이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제로 이거는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뒤에 것만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수라고 해놓고 보면 상수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은 상수가 이 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 밖에는 없죠. 이 PN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수라고 한다면 그죠? Y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X축, Y축이 헷갈리니까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 페이퍼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PN이라는 게 상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No disclosure 됐을 때 이만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PY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PN보다 모든 Y에 대해서 전부 밑에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왜 불가능해요? 모든 Y는 다 disclosure 안 하겠죠. 다 disclosure 안 하는데 PY가 strictly positive 이 위에 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Remember, expected value of X equal to 0.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디스클로즈 안 했다면 인베스터들은
모든 시그널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x의 미인값이 제로인데 이거 strictly positive일 수가 없죠. 반대로 이게 이렇게 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no disclosure 했을 때 그 프라이스가 항상 지금 이게 지금 PY입니다. PY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도 불가능. 이 경우도 불가능. 왜? 만약에 no disclosure가 이렇게 됐다면 모든 사람 다 disclosure 하겠죠. 모든 사람 다 disclosure 하면 disclosure 안 하는 애들은 아까 1 마이너스 램다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밖에 없죠.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는 아까 뭐였어요? expected value of x는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py가 네거티브라는 거는 모순이에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퀄리브리움이 안 돼.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PN이 이렇게도 걸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디스클로즈 안 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만나고 여기서 얘가 만나면 디스클로즈 안 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PN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여기가 PN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PN이 더 높죠. 디스클로즈 안 하는 애들. 그죠? 근데 디스클로즈 안 하는 애들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전부 네거티브 있는 애들만 전부 있고 조금 포지티브 있는 애들 있고 포지티브 있는 애들 조금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디스클로즈 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애들이 빠져요? expected value가 지금 전부 플러스인 애들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디스클로즈 안 한 애들이 아까 제가 저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평균값을 취하게 되면 그 평균값은 이 0보다 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빠진 애들까지도 다 포함돼 있어야 평균값이 제로가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빠진 거 아니에요. No disclosure 하는 애들은 연두색 애들만 no disclosure거든. 얘도 불가능. 뭐만 가능하냐? 이퀄리브리움에서 가능한 얘기는 얘만 가능한 경우. Pn은 여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것도 불가능, 여기 있는 것도 불가능, 중간에 포지티브에서 걸쳐 있는 것도 불가능.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한다면 Pn은 0보다 작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논리적 귀결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P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클로즈 안 했을 때 PN이 이렇게 네거티브에서 걸쳐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no disclosure set은 어떻게 돼요? no disclosure price가 PY보다 높은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no disclosure.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upper boundary는 위에 게 되겠고 페이퍼를 1, 2로 썼나? 이제 우리가 페이퍼를 리바이즈하는 중이기 때문에 1, 2로 썼네요. 여기를 Y1, Y2라 그러면 no disclosure set에 들어오는 인터벌은 Y1이 low bound, Y2가 upper bound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페이퍼의 제일 어떻게 보면 그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데 이런 Y1, Y2가 존재하느냐?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는 건 증명된 적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이퀄리브리움을 잘 보시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지금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P1하고 P2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PY1하고 PY2가 같아져야 돼요. 그죠? 지금 이 펑션이 이 그래프가 지금 P라는 그래프인데 Y1에서의 값하고 Y2에서의 값하고 같아져야 되죠.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값은 무수히 많아요. 가령 얘하고 얘하고 될 수도 있고 얘하고 또 다른 값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같은 값이 뭐하고 또 똑같아야 되냐면 Pn하고 또 똑같아야 돼요. 근데 아까 이 Pn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아니라 Pn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켓이 레셔널하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Y1 스타, Y2 스타 이 등식을 만족시키면 얘네 중에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 하나는 또 얘하고도 같아야 되고 Pn은 네거티브여야만 한다. 그럼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Y1 스타, Y2 스타라는 게 존재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퀄리브리움의 existence를 우리가 보여준 거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necessary condition만 얘기한 거예요. 존재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런 Y가 진짜 존재해? Yes.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지션 3가 이 페이퍼의 메인 리절트예요. Y1과 Y2는 둘 다 네거티브여야 된다. 우리 아까 네거티브였다는 거는 뭐 obvious하죠. 우리가 아까 여 위에 있는 거 이런 거에 다 지워놓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Y1, Y2 중에 이 큰 애 얘는 당연히 네거티브여야 되는데 요점이 아까 뭐였어요? 로컬 미니멈이라 그랬죠. 로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유니크한 미니멈인데 이거를 뭐라고 페이퍼에서 적었냐면 크리티컬 밸류인데 마이너스 값이다. 그래서 YC 네거티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요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해 줘야 돼요. 그 부등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증명해 낸다는 건 결국 여기서 이퀘이션을 하나 풀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퀘이션을 하나 풀면 사실은 y2 equal 뭐 요거를 뭐 a, y1 아마 페이퍼에서 이런 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y1 값이 만약에 증가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y2 자체도 얘가 올라갔으면 얘도 올라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간의 이 변화를 나타내는 y1이 내려오면 y2도 같이 쫓아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은 항상 이 이퀄리티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둘의 변화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관계라는 건 이 PY의 꼴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걸 나타내는 Y1, Y2를 일단 이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풀어내고 두 번째 이 PN은 우리가 아까 PN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no disclosure set이 여기 보면 제가 그냥 y가 이 no disclosure set 안에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정을 했으니까 이 인테그레이션을 y1에서부터 y2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pn은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에 의해서 py1하고도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이퀘이션 8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다 제가 다시 써보면 py1 얘는 pn하고 똑같은데 p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펑션인데 결국 이건 펑션 오브 y1하고 y2가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y1, y2에 그 디펜드온 할 거예요. 그러면 y1하고 y2의 어떤 함수겠죠. 이 우측 변동. 아까 py1 equal py2에서 우리가 뭘 끄집어냈냐면 y2는 y1의 어떤 함수다. 우리가 이것까지 끄집어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컨디션에서는 지금 얘가 나온 거고. 근데 y2는 y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y2 대신에 얘를 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function of y1 a y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퀘이션은 이제 좌측 변도 y1의 함수고 우측 변도 y1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솔루션 하나만 구하면 돼. 이 얘를 만족시키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거를 y 스타라고 만약에 우리가 발견해내면 y2 스타는 뭐예요? y2 스타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y2 스타는 y2 스타는 A, Y1 스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프루프에 보시면 좀 복잡한데 결국은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게 프루프에 적혀 있어요. 자, 아이고 거의 시간 다 됐네.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존재하느냐, 그래서 지금 네 존재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모델에서 뭐가 남아있냐면 새로운 페이지에다 적어야 되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이퀄리브리움, 지금 이퀄리브리움은 y1 스타, y2 스타, 이 no disclosure가 되는 이 n을 찾아내는 건데 이퀄리브리움을 찾아내면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자,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는데 이 이퀄리브리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뭐 엠피리컬 스터디 할 때 제일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지금 파라메타가 뭐가 있냐면 람다는 likelihood 그 인포메이션을 가질 확률 아니에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캐시 플로우 리스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펌이 인포메이션을 보다 많이 가져 있을 확률이 되면 이 no disclosure가 셋이 어떻게 되느냐. 또 관심 있는 건 아까 우리 PN disclosure가 안 됐을 때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물론 아까 우리 disclosure 됐을 때도 Y하고 우리 R 이렇게 제가 아까 R을 별로 안 썼지만 이 R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disclosure empirical study 할 때 probability of disclosure 이런 것도 많이 empirically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R이 람다가 변하고 R이 변하면 이 이퀄리브리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10분 브레이크 합시다.